자, 보시죠. 자, 여기 기부금은 한도가 중요해요. 됐죠? 자, 잘 보실게요. 자, 기부금의 한도.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접대는 매출과 관련이 있으니까 매출액 한도였죠? 그죠? 근데 여러분 기부는 매출을 하기 위해서 기부를 해요? 아니죠. 기부는 언제 할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먹고 살만하면, 그죠? 내가 먹고 살만하면, 그 말은 회사가 소득이 있을 때. 그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기부금 한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법상 소득 중에 한도예요. 알죠? 근데 우리가 세법상 소득이 나오려면 일단 모든 세무조정을 다 해야 세법상 소득이 나오겠죠, 여러분들. 맞죠? 모든 세무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세법상 한도를 구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 자, 회사의 손익계산서를 보니까요. 일단은 매출원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일단 매출 총익 나오고 10,000원. 그다음에 법정기부금 6,000원 했대요. 자, 그리고 업무무관 비용이 2,000원 있는데 우리가 회계, 오늘 좀 손익계산서니까 회계죠? 회계는 업무와 관련이 있든 어떤 비용 잡죠. 맞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2,000원이 나왔대요. 그럼 이 중에서 세법에서 여러분들 송금 불산입하는 게 예정 업무무관 비용? 맞죠? 그래서 보시면 자, 그래서 보니까 자, 회사의 이익은 2,000원. 근데 우리가 업무무관 비용을 송금 불산입 가산 조정했을 거예요. 그죠? 그죠? 불하네 이거 항상.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세법상 소득이 4,000원이 나왔어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랬을 때 보시면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법정기부금 6,000원을 지출을 했죠? 그러면 이 기부금이라는 걸 한도를 따지잖아요. 그럼 세법에서는 이 기부금, 법정기부금 6,000원의 지출이 적정한지 아니면 과다한지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따져야 되냐면 당연히 법정 기부금을 지출하기 전 소득으로 따져야 되는 거예요. 동의되시겠죠? 오늘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기부금 지출 후 세법상 소득이 4,000원이죠. 여기는 회계상 소득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법상 소득이 4,000원. 기부금 지출액 6,000원에서 기부금 지출 전 세법상 소득이 10,000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기부금 지출액 6,000원이 적정한지 과다한지는 기부금 지출 후 소득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기부금 지출 전 소득 10,000원 가지고 따져야 되겠죠,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겠죠? 자, 근데 질문. 그럼 여기 위에 있는 소득 금액 4,000원은 세법상 소득 맞죠? 세법상 소득인데 요건 기부금을 차감하기 전 소득이에요? 기부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이에요? 기부금을 차감? 한 후죠? 왜요? 어떻게 알아요? 출발점이 당기순이익이잖아요. 그럼 당기순이익은 모든 비용을 뺀 후의 숫자죠. 그러니까 이 당기순이익 자체가 당연히 모든 비용을 뺀 후니까 기부금이 빠진 후의 숫자일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럼 당연히 이 세법상 소득 4,000원도 기부금이 차감된 후의 소득이잖아요. 맞죠? 근데 한도 계산할 때는 이 6,000원의 지출이 적정한지 아닌지는 10,000원 가지고 계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4,000원에다가 기부금 지출액을 더하면 우리가 기부금 지출 전 세법상 소득 돌아가겠죠, 여러분들. Are you okay? 자, 이제 보세요. 자, 이제 기부금 한도 계산해 론 아니에요, 여러분들. 론 아니에요. 메로나 말코로나 아니에요? 왜 그럴까? 자, 여기 자, 회사 지출 6,000원이고요. 6,000원이고, 그 다음 여기 한도 있는데 기준소득 있죠, 여러분들. 왜 이러지? 네? 아니야. 잘, 아니다니까, 절대. 저는 불사신이 여태까지 코로나 걸려본 적이 없어. 불사신. 코로나가 비켜가. 더러워가지고. 그죠? 욕인지 칭찬인지 모르겠지만, 저 더러워서
비켜가거든요. 그러니까 농담이에요. 그런 거 쳐다보지 마시고. 자, 그래서 뭐냐면 회사가 6,000원 지출했는데 우리가 이 소득 기준 소득은 뭐냐면 실제로 세법상 소득은 4,000원이에요. 세법상 소득은 4,000원인데 우리가 기부금 한도 계산을 하기 위한 기준으로만 쓰는 소득이다 그 뜻이에요. 실제로 세법상 소득은 아니고 기부금 한도 계산할 때만 쓰이는 세법상 소득 그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기부금 한도 계산할 때는 기부금 지출 전 소득을 돌려놔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4,000원에다가 기부금 지출액을 더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더하면 우리가 기부금을 지출하기 전 소득이고요. 안 해주셔도 돼요. 우리가 법정 기부금은 50% 기준 소득 금액의 50%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한도는 10,000원에 50%인 5,000원. 알죠? 그럼 한도 초과 얼마 나와요? 1,000원 나오죠? 그래서 1,000원 나오고 요걸 기타 사유출 나겠죠,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송금불산이 1,000원 기타 사유출 되셨죠? 그럼 가산 조정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위에 얹어줘야 되겠죠, 여러분들? 여기. 자, 그래서 위에 얹어줍니다. 여기에 1,000원. 그죠?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들? 지금 송금불산입이니까. 맞죠? 그러면 세법상 소득이 얼마 됐어요? 5,000원 됐죠, 여러분들? 세법상 소득 5,000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기부금에 대해서 이제 내가 이걸 작성하는 겁니다. 이걸 세무공무원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저 기부금 한도 계산했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알죠? 자, 근데 세무공무원이 보니까 다짜고짜 나의 막 세무공무원 어떻게 하냐면 다짜고짜 나한테 나를 막 때리는 거예요. 장난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왜 때려요? 이게 사실 때린 거 아니고 왜 때려요? 그랬더니 세무공무원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세법상 소득이 5,000원이라고 지금 신고했는데 여기는 세법상 소득이 일단 5,000원에서 출발해서 기부금 지출액 더해서 10,000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5,000원이라고 신고했으면 여기가 5,000원이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되세요? 아니 지금 한도 초과를 여기 가산조정이 적잖아요. 적으면 당연히 회사는 여기 소득 금액이 5,000원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기부금 계산 이렇게 기부금 한도 계산 이렇게 했어요라고 신고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부금 조정 명시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요 4,000원이 세법상 소득이죠. 세법상 소득은 4,000원 가지고 먼저 계산했어요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5,000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맞은 거예요. 그래서 맞은 거. 아시죠? 그래서 맞았어. 그래서 세무공무원이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돼요. 들어보니까 맞는 말 같거든. 그래서 죄송합니다. 다시 계산하고 올게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신고를 5,000원으로 했으니까 여기가 5,000원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되세요? 5,000원으로, 왜냐면 요게 5,000원이, 만약에 요 1,000원, 가산조정 1,000원 여기다 넣으면 얘가 5,000원이니까 4,000원이야. 5,000원 가지고 출발해야 되는 거잖아요. 되세요? 이렇게 하면 기준소득이 11,000원이 되는 거고요. 한도가 11,000원이니까 여기에 50%하면 5,500원. 맞죠? 그럼 송금불산이 한도 초과 얼마 나와요? 500원 나오죠, 500원. 회사는 6,000원 기부했는데 세법상 한도 5,500원이니까. 맞죠? 그래서 500원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송금불산이 500원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를 가산조정 500원. 그리고 세법상 소득은 그 다음에 4,500원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이러고 제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두드려 맞아요. 왜냐면 세법상 소득은 4,500원이라고 신고했는데 여기 5,000원 가지고 계산했거든. 맞죠? 죽을 때까지 두드려 맞아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중요한 게 잘 들어보세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산조정이나 차감조정은 다 여기 우리가 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적잖아요. 맞죠? 잘 들어보시면 이게 중요해요. 자, 보세요. 뭐냐면 만약에
만약에요, 우리가 요 기부금 한도 초과 있죠? 기부금 한도 초과를요, 기부금 한도 초과를 가산 조정에 줬잖아요. 기부금 한도 초과를 가산 조정에 적잖아요. 그럼 가산 조정에 적으면 그만큼 우리가 세법상 소득이 또 영향을 받죠. 그럼 세법상 소득이 영향을 받으면 다시 기부금 한도에 영향을 줘봐요. 즉 순환의 오류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기부금 한도 초과를 가산 조정에 적어버리면 그 가산 조정이 여기 세법상 소득에 영향을 주고요. 세법상 소득에 영향을 주면 한도 초과 금액이 또 틀어져 버려요. 순환의 오류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이 방법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잘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라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알려주냐면, 기부금 한도 초과 있죠? 기부금 한도 초과는 절대 위에다 적지 말래요. 순환의 오류가 발생하니까. 알죠? 어디다 적냐면, 요 아래에다 적어요. 여기다가. 기부금,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세무서에 신고할 때 4,000원 이렇게 하면 4,000원 세무금을 보고 4,000원 가지고 계산했고, 네, 기부금 한도 초과가 1,000원이 나와서 얘는 별도로 제가 1,000원을 더했어요. 그래서 세법상 소득은 5,000원 됐습니다. 라고 알려주면 이거는 세무공무원, 잘 계산하셨네요. 네, 기부금 한도 초과가 별도로 있으니까 우리가 세법상 소득 5,000원. 이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순환 오류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는 거짓말한 거예요. 우리 여태까지는 제가 여기다 뭐라고 했어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라고 했죠. 그거 거짓말이에요. 뭐냐면 이걸 우리가 기부금 한도 세무조정을 제외한, 들리세요? 기부금 한도 세무조정을 제외한 나머지 세무조정을 반영한 후에 세법상 소득을 차가감 소득금액이다라고 불러요. 아시죠? 이걸 2장부터 해봐 여러분들이 환불하시지. 이걸 2장부터 해서 환불하시지 여러분들이. 그죠? 환불을 막아야 돼. 그럼 13장까지 오셨으면 환불 못하잖아. 저의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농담이고 13장에 나오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되셨죠? 그럼 기부금 한도 계산까지 반영한 후에 최종적인 세법상 소득이 있죠. 그걸 우리가 각사소득이라 부르는 거예요. 받아주시면 안 될까? 나 나중에 설명해야 되거든. 알죠? 내일 아마 전체적으로 이제 세무조정 할 거야. 전체적으로 13장까지는 부분별로 하는 거라면 이제 14장부터 16장은요 걔네들을 다 포괄적으로 이어서 하는 세무조정이에요. 전부 다. 되셨죠? 이렇게 알려주는 게 타당하죠 여러분들. 되시겠죠 요거? 자,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그럼 질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부금 한도 계산의 결과는 제외한 나머지 세무조정은 다 반영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질문, 기부금 자체에 대한 세무조정은 위에 여기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죠? 우리가 가산조정이나 차감조정하는 거 우리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라고 하잖아요. 그럼 딱 봐도 여러분들 우리가 기부금 한도 초과하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서 하면 난리 나는 거예요. 이건 이해되시죠? 그럼 질문입니다. 기부금 자체에 대한 세무조정 있죠? 기부금 한도 말고. 기부금 자체에 대한 세무조정은 여기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할까요? 안 할까요? 기부금 자체에 대한 세무조정이요. 여기 반영? 결론부터 말씀합니다. 자, 들어보실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정당에 3,000원 기부했대요. 그럼 이건 비정기부금이라고 했죠. 그럼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우리가 비정기부금은 무조건 송금불사 및 기타사 유출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기부한 거 자체가 이상한 건 아니니까 기타사 유출해야 돼요. 세법에서 공익성이 떨어지네? 이거니까. 맞죠? 그럼 정당이 세금 내야 되잖아요. 두드려 맞겠지. 그죠? 아셨죠? 그럼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아까 이랬었죠. 잘 보시면 아까 우리가 왜 기부금 한도 초과를 반영하지 않나면 가산조정에 우리가 가산조정 쪽에 기부금 한도를 가산조정에 넣으면
세법상 소득에 영향을 주고 이 세법상 소득이 다시 세법상 한도에 영향을 줘가지고 이게 뺑뺑이 돌아간다라고 해가지고 아래쪽에 적으라면서요. 맞죠? 그럼 질문. 그러면 우리가 지불하는 송금, 불산의 기타 사유출 있죠? 요게 이제 세법상 여기 가산조정이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질문. 그럼 세법상, 그럼 가산조정이 세법상 소득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줘요. 가산조정이 여러분 소득 늘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법상 소득에 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줘요. 그러면 세법상 소득이 다시 가산조정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아까는, 여러분, 이거잖아. 아까는 우리가 가산조정하고, 여기다. 아까는 우리가 기부금 한도, 세법상 소득. 우리가 아까 기부금 한도 초과를 가산조정에 넣으면 세법상 소득이 달라지고, 이 세법상 소득이 기부금 한도 영향을 줬죠? 되세요? 그리고 다시 이 기부금 한도가 세법상 소득에 또 영향 줬잖아요. 되세요? 근데 우리가 세법상 소득이 가산조정 있죠? 기부금 자체에 대한 세무조정에 영향을 주지만 우리가 세법상 소득이 가산조정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러면 송금불산이 3,000원이 4,000원으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해되시겠어요? 아까 우리가 자 보시면 아까 우리가 얘가 이거 어디 갔어? 다시 네, 중요해요. 자 여기 만약에 기부 한도초가 1,000원 적잖아요. 1,000원. 얘를 가산조정에 적으면 요게 세법상 여기 소득 달라지죠. 5,000원. 그래서 얘가 여러분들 5,500원 돼가지고 한도초가 이게 500원 됐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한도 초과를 가산 조정에 적으면 이 가산 조정이 세법상 소득에 영향을 줘서 한도에 또 영향을 줬었죠. 여기까지는 되세요? 그럼 우리가 방금 했던 비지정 기부금, 송금, 불산입 3,000원 있죠? 요 기타 세출 있잖아요. 얘가 분명히 이걸 지우고 갈게요. 분명히 뭐에 영향을 주냐면 뭐야 여기 쓰겠습니다. 뭐에 영향을 주냐면 여기에 영향을 줘요. 되세요? 그럼 세법상 소득이 요게 얼마가 되냐면 7,000원이 되죠. 그러면 요게 바뀌면 여러분들 이 송금불산이 3,000원이 4,000원으로 바뀌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부금 자체에 대한 세무조정이 우리가 세법상 소득에 영향을 주지만 세법상 소득이 요 기부금 자체에 대한 금액을 바꾸지 못해요. 되세요?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한도 초과는 세법상 소득에 영향을 주죠. 그게 다시 한도를 바꿔버렸잖아요. 아까. 이해되세요? 근데 여기는 여러분 한도를 하는 게 아니잖아. 되셨죠? 그래서 조심하실 게 뭐냐면 기부금 자체에 대한 세무조정은 여기에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시험엔 어떻게 주냐면 이 조정이 기부금 자체에 대한 세무조정을 반영하기 전이다라고 무조건 내요. 알죠? 그럼 기부금 자체에 대한 소득 처분을 하셔야 돼, 세무조정 여기다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한도 초과만 뺑뺑이가 돌아가지 한도 초과 아닌 나머지는 영향 안 준다니까. 뺑뺑이 안 돌아가요. 금액이 여기 4,000원 안 바뀌잖아. 무조건 3,000원이야. 비정기부금. 아셨죠? 그래서 이 기부금 자체에 대한 게 세법상 소득에 영향을 주지만 이 3,000원 더한 거만큼 다시 여기 6,000원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한번 잘 고민해 봐요. 알죠? 그래서 이거 너무 중요한
자, 치우고. 그래서, 자, 암기. 그래서 우리가 차가감 소득 금액은 여기 기부금 한도 세무 조정을 제외한 나머지 세무 조정을 반영한 후의 금액이 되는 거예요. 기부금 한도 세무 조정만 제외. 아셨죠? 그 말은 반대의 경우 기부금 자체에 대한 세무 조정은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죠?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좀 여러분들이 이걸 외워주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아까 기준소득이 세법상 여러분들 한도 계산할 때 쓰이는 소득이다라고 했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차가감 소득에다가 다시 기부금을 더하면 기부금 지출 전 소득이었죠. 그죠? 근데 여기에다가 뭘 빼냐면 2월 교수금을 빼요. 자, 뜻이 뭐냐면 들어보실게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올해 500억 벌었대요. 기부하는 거 맞죠? 근데 작년도에 적자를 800억 봤대요. 뭐 올해는 기부해야 돼요? 아니면 적자를 메꿔야 돼요? 작년도에 800원 적자, 올해 500원 이익. 그러면 이 500원의 이익은 기부하지 말고 일단 네 앞가림부터 먼저 하고 기부해야죠. 그렇죠? 이거다가 맞네. 저기 김장훈 씨 얘기하면 또 김장훈 씨 죽으려나? 김장훈 씨 유명하잖아요. 뭐요? 기부 많이 하잖아요. 근데 본인 잘 안 챙기고. 일단 본인 앞가림부터 먼저 하고 남은 돈을 기부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적자는 메꾸고 나머지 소득 가지고 기부하라 그 뜻이에요. 오케이?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2월 불순금은 항상 중요한 게 시점에 제한이 있냐 없냐 그거잖아요. 기억나시죠? 2월 불순금은 시점에 제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점에 제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하셨대? 있어요. 예, 정답? 없어요가 맞는 편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적자를 메꾸고 기부하라고 했으니까 과거의 적자까지 메꿔야 될 게 상식적이잖아요. 맞죠? 근데 요거예요. 우리가 이거 어디서 봤죠? 그렇죠. 우리가 그 과세표준 구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빼는 2월 교수원금 시점 제한이 있었죠. 2008년 이전부는 5년, 2019년도까지는 우리가 10년, 2020년도 2월부는 15년 기억나세요? 맞죠? 그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 2월 교수 만약에 과거 시점에 제한이 없다라고 하면은 내가 1960년대까지의 적자까지 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부금의 한도가 거의 줄어들겠죠. 그러면 기부를 오히려 세법이 막아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가장 최근의 적자만 메꾸고 기부하라는 거지 너무 옛날에 적자까지 메꾸라고 하면 기부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죠? 그건 너무 가혹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2012년도 이후에 발생한 결승부 의미가 있었죠. 기억나세요? 그렇죠? 조심하셔야 돼. 이거 입력하거든요. 실제로. 조심.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 자, 그럼 우리가 법정 기부금 한도는 기준소득 금액이 50%다라고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이거 물론 컴퓨터 계산해줘요. 자, 그리고 지정 기부금은 10%를 해야 되거든요. 알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건 아니고, 컴퓨터 알아서 해주니까, 지정 기부금은요, 법정 기부금으로 송금 인정받은 건 뺀 나머지에 대해서만 10% 한도를 부여해요. 별로 중요성 떨어져요. 컴퓨터 알아서 해줘요. 자, 설명드려 볼게요. 보시면. 자, 만약에 우리 회사가 소득이 얼마라고요? 10만원 있었대요. 10만원 있었는데, 법정 기부금 지출 얼마 있냐면, 얼마라고 할까? 2만원 했대요. 그럼 2만원 하면 2만원은 송금 인정 받았겠죠? 50% 한도니까. 그리고 지정기부금 지출 얼마 했냐면 10,000원 했대요. 자, 세법은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법정기부금을 나중에 지출하고 지정기부금을 먼저 지출할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근데 세법, 법인세, 우리가 세법은요, 실제로 어떻게 지출하는 거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정 기부금부터 먼저 지출했다라고 봐요. 맞죠? 지정 기부 무조건 나중에 지출하고, 어떻게 실제로 우리가 기부를 먼저 하고 무조건 법정 기부금부터 먼저 지출하고 나머지를 지정 기부금 지출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아까 항상 기부금은 세법상 소득의 일정 %다라면서요. 그럼 내가 기부금, 지금 소득이 10만 원이었죠. 근데 법정 기부금으로 2만 원 지출했잖아요. 그럼 법정 기부금 송금으로 인정받고 남은 소득은 얼마예요? 8만 원이죠. 그 8만 원 가지고 10%인 8천 원을 기부하라는 거예요. 아시죠? 그만큼 법정 기부금을 송금 인정받은 것만큼 소득이 줄잖아요. 그 나머지 소득 가지고 기부하라는 게 이 의미예요. 아시죠? 물론 컴퓨터가 알아서 해줌. 결론은 되시겠죠? 자, 그럼 외워주십니다. 자, 요약이에요. 기부금 요약. 특히 여기 고가매입 무죄기금 이쪽 잘 보셔야 돼요. 암기 중요해요. 자, 고가매입 무죄기금 반드시 자산을 줄이는 송금산입 마이너스 주고 하셔야 돼요. 아까 외우시고. 자, 그 다음에 저가양도 무죄기부금은 세무정 없었어요. 대신에 장부는 기부금 안 잡을 거니까 여러분들은 기부금을 잡아주셔야 돼. 별도로. 세법은 기부한 걸로 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비지정 기부금은 우리가 송금불산이 무조건 기타 사유출이다라는 거 암기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타계정 분류는 뭐냐면 우리가 이미 접대비에서 했어요. 접대비인데 회사가 복리후생비 처리한 거. 세무조정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접대비나 복리후생비나 기부 다 비용이에요. 그렇죠? 세무조정 없고. 자, 그 다음에 현물기부금도 세무조정 없어요. 왜냐면 우리 이미 접대비에서 했었어요. 세무조정 없다고 무조건 현물 접대비. 기억나시죠? 자, 그다음에 귀속시기에는 세무조정 있어요. 이거 시험에 냅니다. 아까 했던 뭐 송금, 불산입, 유보. 우리 시험은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 쪽은 잘 안 내요. 그렇죠? 어음으로 기부했는데 내년도다라고 하면 송금, 불산입, 유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되셨죠? 넘어갑니다. 이렇게 무시하시고 요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 때문에 기부금이 시험에 잘 나와요. 이것 때문에.